물권편 시작합니다. 2편의 물권 1장의 총칙인데 거기에 이제 185조입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세한 건 교재 봐야 되고 186조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입니다. 변동이라고 하면 그 발생, 변경, 소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었고 내용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취득 상실할 때 그 득실이죠.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조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하는데 여기서 법률 행위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아파트 같은 거 매매 계약, 매매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매매 계약. 일단 넘어갑니다.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입니다. 타이틀이 그렇고요. 자, 내용 보면 상속, 찍고 공영 징수, 찍고 판결, 찍고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단서가 있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씩 연결해 보면 상속, 공영징수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는데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공영징수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단서에서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 데서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하네요. 요하고 자 이제 188조입니다.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입니다. 타이틀이 콤마 찍고 간이 인도입니다. 간이 인도. 그래서 1항은 보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물권의 양도가 나오네요. 동산에 관해서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인도는 이제 이것도 공시 방법입니다. 인도는 이제 현실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 정도 넘겨주는 거죠. 자, 2항이 이제 간이인도에 해당하는 타이틀, 간이인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양수인이 양수 받은 사람이네요.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간이인도인데 이미 양수인이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죠.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그게 이미 타주점유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는 게 이제 자주점유로 바뀐다는 겁니다. 타주점유가. 자세한 건 교재 확인하고. 자, 189조 점유 개정입니다. 개정하다 할 때 새롭게 정하는 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입니다.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 요거는 이제 양도인이 이제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뀝니다. 그렇게 좀 메모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넘어가고 190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자, 191조로 넘어갑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입니다. 타이틀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다른 물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었고요. 메모를 해놨고, 그러나 여기도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항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이죠.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예를 들어서 지상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항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1항과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에서 메모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점유권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고요. 소유권과 점유권. 근데 이제 소유권이 있어도 그렇죠. 플러스 점유권이라고 괄호에 적어 놨었는데, 단 소유권이 있어도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교재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권은 별개로 존재하죠. 점유권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밑에 192조에 이제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타이틀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이 바뀌어서 점유권 파트입니다. 일단 192조 먼저 보고 또 메모해 놓은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92조 바로 가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네요. 사실상 지배가 점유라는 거죠. 판례 문구에서도 나온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사실상 지배라는 그 판례 문구 표현이 있으면 점유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2항 점유하는 사람이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제 바로 사실상의 지배가 나와요.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입니다. 소멸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죠. 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자, 204조는 점유의 회수 그 파트 회수 타이틀입니다. 자세한 거 거기 가서 보고요. 좀 이따가. 그리고 이제 일단 간단한 메모를 한번 볼까요? 1번, 2번 구분해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참고로 메모를 해놨는데, 뭐냐면 1번이 이제 소유권이고 2번이 지상권인데,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 권능이 3개가 있습니다.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사용, 수익, 처분 권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이 담보의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저당권이 붙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상권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그렇죠, 용익 물권이죠. 용익 물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 처분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붙을 수 있음. 저당권이 여기도 붙을 수는 있다고 적혀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상권은 사용 수익 권능이고, 그러니까 처분 권능이 없죠. 지상권은. 근데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협조를 해야지, 협조를 해야 생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처분 권능 있나 없나 그게 소유권은 있는 거고, 지상권은 처분 권능이 없다. 이제 그 차이인데요. 일단 그건 차차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입니다. 타이틀 내용 보겠습니다.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이 상속인, 그런 상태에서 상속인이 이제 생기죠. 상속 받는 사람이죠. 피상속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죽은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죠. 상속인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그래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뜻이죠. 상속인에 이전한다는 게. 자, 194조로 갑니다. 간접 점유입니다. 자, 여기는 또 법률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상권, 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편의상. 지상권은 이제 토지 위의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간단하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다른 사람이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할 때 점유라는 게 이제 직접 점유를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요. 그리고 점유라는 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넘어갑니다. 일단 195조 점유 보조자입니다. 보조자라는 말이 일본에는 뭐 시다바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약간 나열되어 있는데 가사상 콤마 찍고 가사는 이제 가정의 얘기죠. 가사상 콤마 찍고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비슷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를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점유 보조자 지금 타이틀 195조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96조 점유권의 양도입니다. 점유권을 양도하네요. 양도는 이제 의사에 따라 양도하는 거죠. 자기 의사에 따라 하는 게 양도입니다. 그래서 뭐 탈취당한다 이런 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1항 보겠습니다. 점유권의 양도 196조 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권에서 이제 동산도 점유권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점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도 점유권이 있다고 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점유물의 인도.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예컨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매매하면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아파트 열쇠 받고 어떤 산 사람이 짐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파트 열쇠 받고 짐이 들어가는 상태. 그건 이제 점유물의 인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1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188조 2항 하고 189조 다 콤마들이 있습니다. 189조 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88조 2항 보겠습니다. 188조 2항은 아까 타이틀에서 이제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콤마 찍고 간이인도인데 그 간이인도에 해당하는 거죠. 2항이니까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타주점유에서 이제 자주점유로 바뀐다고 했던 거. 그거 2항하고 188조 2항하고 189조 점유 개정인 경우 타이틀. 그다음에 190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점유권의 양도에 그런 거죠. 아까 지금 196조의 점유권의 양도 1항 부분 그 양도에는 그 세 가지 조문 규정을 준용합니다. 197조입니다. 점유의 태양입니다. 태양 모습이죠. 꼴 자태할 때 태자고 그 다음에 모양 모습 양자죠. 점유의 태양 어떤 모양인가 모습인가 1항 보겠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게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법률용어로 소유의 의사로 선의 콤마 찍고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그게 이제 자주점유죠. 자주점유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고 표시해서 메모를 했는데 타주점유라고도 있습니다. 자, 2항에 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간주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그러니까 점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가 본권인데요. 그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러니까 피고로서, 아까 선의의 점유자를 예를 들어서 피고라고 하면 피고로서 패소할 때, 패소 시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간주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민소법 관련 얘기 같은데요. 예. 소송 절차에서 어떤 소송 기술로 시간을 끌지 말라는 겁니다. 예. 본권에 관한 소를 또 제기를 했나요? 그래서 소를 또 해가지고 소송 기술로 시간을 끌지 말라고 합니다. 예. 소를 제기해가지고 시간을 끄는 그런 개념이겠죠. 소송 기술로 시간을 질질 끌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198조로 갑니다. 점유 계속의 추정입니다. 추정. 전후 양시에, 그러니까 앞과 뒤 양시 두 가지 시점이 있겠죠. 전후 양시. 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EX 표시해서 메모를 해놨는데 20년간 점유를 했네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 메모까지도 한번 보죠,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EX 표시해서 적어놨는데 어떤 앞선 시점이 있고 뒤에 시점이 있는데, 앞선 시점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점인데 1980년이라고 합시다. 네, 그렇게 적어놨고 쭉 점선으로 쭉쭉쭉 가서 화살표로 해서 뒤에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시점은 뭐 A 다시라고 보면, 예, 2000년도가 되어서, 예, 20년 지나서, 예, 사진이 있다. 근데 이제 그 X라는 뭐 당사자겠죠. X가 다른 사진을, 예, 제시했다. 그래서 반대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또, 예, A 다시가, 예, 또 뒤에 시점에 그 A 다시가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후 양시 두 시점에, 예,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내나 앞에 나왔던 80년에 그 A가 뒤에 2000년도에 제가 이제 A 다시라고 일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시라고 이렇게 아마 메모를 할 때 찍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똑같이 A라고 쓰신 것 같고요. 자, 199조로 갑니다. 자, 199조 이제 갑니다.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입니다. 자, 점유의 승계라는 것은 이제 뭐 바통 터치 받는 거, 바통 터치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수업 때 말씀하셨는데요. 점유의 승계, 이어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바통 터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자,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이게 이제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한다는 게 점유의 분리인데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이전 점유자죠.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점유의 병합입니다. 합쳐서 주장을 한다는 건데요. 법원에. 자, 2항을 보겠습니다. 전 점유자, 이전 점유자겠죠. 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자도 계승한다라고 또 표현을 했네요. 예, 승계한다는 그 말인가? 계승한다. 예. 일본에서는 하자가 기스죠, 기스. 우리나라에서는 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폭한 점유, 예, 폭력에 의한 점유, 예, 그걸 이제 강폭한 점유라고 하고, 또 뭐 악의의 점유,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자도 계승한다. 자, 200조로 갑니다. 예, 일단 새로운 파일로 이어서 보죠.